얘들아 너희 하고 있자. 근데 내가 하려면 여기 증가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증가함수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는 게 절대 공식으로 하면 안 돼. 여기에 지금 보면 뭐 F 프라임 보다 크다 0 이상이다 막 이런 공식으로 하면 안 돼. 무조건 그래프로 그려야 되거든. 그래프랑 정의로 그려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그치?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얘들아 증가함수를 문제를 풀 때는요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로 푸는데 증가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프 발견할 거 아니야. 여기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은 절대 의미가 없거든. 자,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증가함수냐면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걸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 만약에 플러스 5가 있다 쳐봐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너희 3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를 알면 도함수 기준으로 그리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럼 이게 도함수가 뭐가 나와? 얘들아, 이게 도함수가 빨리 알아내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죠. 그치? 그럼 얘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너희도 알다시피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4니까 위로 블록이면서 영어 살이 지나야 되지. 유야 너무한 거 알지 지금? 영어하고 살이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그림이 영어하고 살이 지나면서 위로 블록 이렇게 알죠? 그래서 얘가 완전 아니까 내가 다 그림을 그릴 줄 알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 그리는 걸 할 줄 안다고 가정하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0하고 4가 되고, 그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성질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너희가 극대흡수 부분이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비율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율은 기본적으로 내가 공식을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뭐 극대흡수의 차공식이라던가 비율 관계를 얘기를 할 건데 항상 3차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커브가 바뀌는 지점이야. 커브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미적을 가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뭔가 기울기가 같다라든지 그런 성질들을 가지거든. 무슨 뜻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있잖아.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올 때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뭐 얼마라고 하면 올 때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가 같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거든.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이걸 는 0이라고 했을 때 세근합이 얼마예요? 세근합이 얼마야? 6이잖아. 그랬을 때 그것들의 평균이 변곡점이 된다 항상. 그러면 6을 3으로 나누는 건 얼마야? 그래서 항상 변곡점은 세근합의 평균이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요. 예를 들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어쩌고 이렇게 한번 쳐봐요. 만약에 그럼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요. 너희 근데 지금 이거를 하는 건 내신인데 수능 대비를 해놓는 거야. 어느 정도. 너희 왜 그러냐면 지금 수투를 열심히 안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게 방학 때 너희는 수원하고 미적을 해야 돼. 방학 때 수투를 할 시간이 없을 거야. 냉정하게. 왜냐하면 너희 미적이 양이 되게 많아요. 수학 좀 해봐서 알잖아. 살짝 양이 되게 많잖아. 근데 미적이 양이 되게 많은데 너희가 수학을 잘하지가 않잖아. 그러면 앞에 모의고사 어떡할까? 그러면 또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미적도 해야 되니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수투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해줘야 돼. 지금은 그런 개념을 해야 돼. 내신도 내신인데. 그러니까 이 변곡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근의 합의 평균. 세근의 평균이니까 합이 9니까 여기 자동으로 뭐가 돼? 3이 되기 전에 딱딱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그림은 항상 얘를 기준으로 자르고 극대도 자르고 극소 자르고 극소랑 같은 높이만큼 얘들아 극소랑 같은 높이만큼 만나면 무조건 극소랑 같은 높이만큼 만난 지점 있죠? 여기도 세로줄로 자르요. 자, 극대랑 같은 높이만큼 만난 지점 있죠? 얘를 세로줄로 자르다. 그러면 이게 이런 사각형 틀이 만들어지죠? 극대, 극소, 변곡 이런 틀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랬을 때 이 길이가 같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본 3차함수의 틀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고 내가 뭐 문제는 이걸 풀지만 설명은 내가 수능으로 progressive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 변곡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으로 자르면 여기 자동으로 뭐가 되겠니?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2, 4, 여기 6,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시계 작성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일단은 이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증가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림을 보고 증가감소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미적을 가보면 뭐 예를 들어 분명히 선생님이 증가율 F 프라임이 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풀이를 보면 0보다 크다고 얘기했는 거야. 0이 빠져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 왜 그러냐면 그래프 자체가 F 프라임이 0인 경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건 공식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공식 볼 필요 없고. 그럼 증가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증가는 건 x를 키웠을 때 값이 커지는 증가야. 여기가 증가인 건 확실히 보이지. 그지? 근데 예전에는요 교육과정에서 이 양끝 지점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상황에 따랐는데 지금은 이 양끝 지점을 넣는 걸로 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을 물어보면 증가하는 구간은 0에서 4의 형식이 알겠잖아. 그치? 근데 너희 교과서에 어떤 거 나오냐면 문화가 나요. 또 증가하는 구간은 0 해구간 0에서 4이다 이런 거 나온다니까. 그럼 그때 가서 시험 때 가서 공부하려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얘는 증가하는 구간은 0에 증가하는 구간은 뭐가 될 거냐면 0에서 4 사이인데 양쪽 처리를 해구간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손상을 잘 봐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너희가 구분해야 되는 게 감소하는 구간은이라고 하면 감소하는 구간은요 분명히 0보다 작은 쪽하고 4보다 큰 쪽이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보다 작은 쪽 얘때도 마찬가지로 0을 포함시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구간은 무조건 이거는 그냥 가로거든. 이건 그냥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0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다시 4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감소 구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0에서 4의 구간에서 0에서 4 구간 이 구간에서 구간 여기에서 구간 0에서 4에서 증가한다. 이 말하고요. 증가하는 구간이 무엇이다. 구간 0에서 4에서 증가한다. 이거 구분해서 이 두 개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의미. 같은 의미가 아니지. 무슨 얘기냐면 증가하는 구간은이라고 하면 증가하는 구간을 싹 다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0에서 4를 포함시키는 거지만 구간 0에서 4 사이에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 사이 0에서 4를 이 사이가 증가를 하고 있니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럼 문제상에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럼 이거 맞는 틀리나 봐봐. 구간 2에서 3에서 증가돼요. 맞는 얘기가 틀리냐. 2에서 3만큼 잘랐을 때 그 사이 증가해 안 해? 하는 거 맞잖아. 얘도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나왔을 때는 가로로 해놓거나 아니면 2에서 3을 해놓으면 안 돼. 찰 줄 알겠니? 얘는 증가하는 구간을 몽땅 다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 부분만 증가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른 거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447번부터 448번에 바꿀게. 선생님이 얘기했어 분명히 여기에서 증가한다는 거랑 증가하는 구간이 무엇이랑 다르다. 447, 448 풀어보세요. 생각하면서 뭐 반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정확히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448번 F 프라임이야. F가 아니야. 448번은. 그치? 너희 448번 문제 같은 거 찾아. F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공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림으로 풀어야 돼. F 프라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F를 그려.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또 잘 그려서 풀마 이렇게 돼. 풀마 풀.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 그거 보고 되는 거야. 봐봐. 풀마 풀이지. 플러스 구간이 올라가고 마이너스 내려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할게. 알겠지? 원래는 이게 미적을 하기 전에는 대충 보고만 보고 넘어가도 되는데 너희가 F'과 F 사이의 관계의 의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F'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점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야. 뭘 표현하는 거라고? 기울기.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잘 봐. 기울기가 플러스야. 기울기가 플러스가 증가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값이 줄어들어 아니면 늘어나? 값이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어요. X는 직전에도 이거 헷갈려 하더라고. 개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 이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있다 쳐봐. 또는 그림이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있다고 쳐봐. 근데 지금 각 지점에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의 기울기 표현하면 기울기가 점점 어찌 돼? 늘어나지.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이면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유도형 그렇지 않니? 근데 얘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기울기가 줄어들어. 그치? 기울기 값이. 그럼 기울기 값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기울기 값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플러스지만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인 거죠. 이게 나중에 미적에 가면 변곡점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 다시 이게 있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플러스는 증가한다는 뜻이긴 한데 지금 너희가 대충 증가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그거는 대충 증가 이렇게 배운 거고 정확히 따지면 증가라는 게 이렇게 증가하지 이렇게 증가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그럼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 값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이용을 한다면 점점 접수한 기회가 줄어든다면 위로 블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서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면 얘들아 마이너스인데도 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다른 얘기야. 마이너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연유지점을 기준으로 잘 봐. 사실 이건 미적에 나오는 거고 수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가 자세히 설명할게. 자 여기서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절대값이 커지지. 그 말은 가팔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감소를 하는데 가팔라져. 일로 가면 완만해져. 자 기울기가 가팔라졌다가 기울기 완만해져. 그럼 생각해봐. 자 감소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지니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가팔라졌다 완만해지니. 왼쪽 그림이죠. 그래서 감소를 하긴 하되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지점까지는 뭐하고 있다? 값이 절대값이 커지지 않아. 가팔라진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여기서 가장 최대 가팔라진 지점을 찍게 돼 있어. 그러면서 다시 얘가 완만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이 지점이 반복점이에요. 이건 나중에 미적에 나오지. 얘 내가 설명해버리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다 플러스긴 해요. 다 플러스라서 쭉 늘어나는 형태야. 근데 얘랑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쭉 그냥 0에 가깝게 줄어드는 거고 얘는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지지. 그러면 늘어나더라도 가팔라졌다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니? 아니면 이렇게 되겠니?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져야 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는 완만해졌다가 가팔라지죠. 아래 거는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지죠. 그래서 아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되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변형되면 틀리지. 개념 나오고 해버리는. 일단 이게 마이너스야 다시. 그럼 마이너스가 감소해 대충 그리면 되긴 해. 대충 그리면 되긴 한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커지지. 가팔라져. 다시 완만해져. 그럼 감소하는데 가팔라졌다고 완만해지니까 이 그림 아니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다시 증가해. 쭉 늘어나. 이런 그림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 대충 하지 말고 이게 일단은 큰 틀은 이거야. 자, 큰 틀은 일단 도로 본다. 풀 플러스 늘어나는 형태다. 늘어나는 형태인데 쭉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소하는 형태인데 가팔라졌다 완만해지니까 이런 그림일 거고.
얘는 달라졌다 안 말해줄까 얘는 이런 그림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가죠. 사실은 수트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내려가 올라오는 대충 그림 미적의 자세히 하는 거. 근데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증가함수를 따지는 거는 이제 너 이걸로 하면 헷갈릴 수 있어. 이 그림 보고 해. 자 1번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증가하는 구간은 무엇이다 그랬어. 그냥 감소한다로 끝났어. 감소하는 구간은 무엇이다라고 했어. 감소한다로 끝났지. 그럼 여기 부분에서 감소를 하면 돼. 자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까지 감소 아니지? 증가하는데? 완전 말도 안 되지. 그냥 생각 필요 없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얘들아 어때? 증가해? 아니죠. 뭐 이런 이성됐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어때요? 감소해? 아니죠. 아니지. 자 1에서 6까지 감소하는 거야. 근데 너희 문제에서 4번이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은 이라고 말하면 이건 맞아 틀려. 틀리다라고 한 거야. 알겠죠? 이게 있잖아. 기념적으로 좀 어려워. 꼼꼼하게 잘 봐요. 자 그러면 449번을 보면요. 449번에 2x 세제곱이 2 앞에 동그라미 3차함수네? 3차함수인데 얘는 어디서는 증가하고 어디서는 감소한다고 문제 나와 있어. 그럼 너희가 그림을 끼워 맞춰야 되잖아. 어떤 그림이 될지를. 얘가 3차함수니까 이러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증가하는 구간하고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니까는 어디서부터 어디는 증가한대? 마이너스 2이하랑 1 이상은 증가를 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하의 부분과 1 이상의 부분 여기 증가를 한대. 그죠?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는 감소를 한대. 그러니까 이 그림이지. 맞니? 얘들아 근데 이거 풀 때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선생님이 아까 마이너스 2하고 1의 중간에 뭐가 있었어? 변곡점이다. 얘네 평균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 안 그래 좋아요. 평균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배가 뭐다? 왜 평균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 마이너스 2하고의 평균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그럼 이거의 3배가 뭐가 되니? 세분의 합이 돼야 되죠? 세분의 합. 그럼 세분의 합이 얼마가 돼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가 세분의 합이지? 세분의 합이 이거 몇 배가 돼요? 3배가 되니까 A는 자동으로 얼마? 3. 딱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죠? 맞니? A는 3을 써놓고 2x 세제곱 4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희가 주의점이 뭐냐면 이 3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3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너희 이거 보고 빨리빨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차 함수에서는.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하고 1이 되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이거를 우리가 근과 계수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과 계수를 확장시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구의 근과 계수냐면 얘네들은 f 프라임 x는 0의 근과 계수에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뭐야? f 프라임이 0이 되는 근이지? 그러니까 f 프라임이 누구야? 6x제곱 6x 플러스 b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얘네 둘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1을 넣어서 0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돼야 되겠죠. b를 구할 수도 있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고 두 분의 합 마이너스 같이 두 분의 9 얼마?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얼마? 6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게 증가함수에서는 이 증가함수 개념이랑 그 다음에 얘가 근각계수의 관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선생님 몇 가지 설명해. 잘 들어. 자, 3차함수에서 되게 지루하게 나오는 게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야.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한 번에 안 되고 내가 계속 설명을 해주면 그거 보면서 계속 약간 학습을 해야 돼. 처음에 대신 바로 되진 않을 거야. 자, 예를 들어 3차함수는 그래프의 0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쭉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 기울기가 0이 없이. 하나는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0이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이렇게 꺾이는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 근데 이 세 가지 형태 모두 다 특징은 이 반복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칭성을 가지는데 어떤 대칭성을 가지냐면 기울기의 대칭성을 가져. 내가 왜 설명하냐면 계속 이걸 익숙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6
기울기가 같은 지점은 같은 것만큼 떨어진 기울기가 같고 항상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런 데 응용하는 거야. 만약 문제가 fx가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2가 3이래. 그리고 f 프라임 0을 물었어. 그럼 얘들아 이게 약간 시야가 너희가 좀 넓어져야 되거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세근의 합이 3이죠? 그럼 변곡점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변곡점 1이라는 얘기는 1을 기준으로 잘 봐야 돼 항상. f 프라임 2가 3이죠. 그럼 2는 여기서 한 칸만큼 떨어졌네? 이게 3이네 유명하지? 그럼 f 프라임 0은 3, 답은 3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좀 약간 보면서 학습이 돼야 돼. 처음 잘 안 되겠지. 이렇게 이런 성질들이 있고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방향만큼 떨어지면 기울기 같더라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구함수와의 관계로 연결지어 봅니다. 구함수의 관계로 연결지어 보면 얘는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이 가다가 이때 이 변곡점 지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어때? 기울기가 뭐가 돼? 최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가 되는 지점이야?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요. 얘들아, 그게 당연한 거는 이거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왜냐? 각 지점의 기울기를 실패하는 거라 그랬지. 자, 여기까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이 값이 얼마나 이 분막 여기 얼마 되는 값이 m이겠죠. m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 값을 적어놓은 거라 그랬잖아. 기울기가 m이니까 여기 m이겠지. 그죠? 그럼 이러한 그림이 되려면 이 m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 여기가 0이야.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니? 당연히 0이니까 이 제곱 여기 0이니까 이런 그림이지 당연히. 각 지점의 기울기를 찍어놓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말이 맞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는 플러스가 어때? 쭉 증가해. 근데 완만해지게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 얘는 커지면서 증가하니까 아래로 올라. 근데 이 중간이 마이너스가 내려가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자, 가팔라졌다 완만해져요. 가팔라졌어. 완만해졌어. 그래서 이 지점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이 점의 기울기랑 된다. 이렇게 관계를 봅니다.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관계를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 문제에서 얘네들을 묶어서 분명히 얘기해요. 왜 얘네들을 묶어서 얘기하냐면 얘네는 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애들이야. 증가하라고 있는 애들이야. 여기서 증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얘들아. 증가의 의미는 이렇게 가다가 얘들아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증가하는 게 맞아. 증가하는 게 맞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얘도 증가가 맞고 얘도 증가가 맞아. 알겠죠? 그래서 증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얘는 다 증가하는 애들이야. 그럼 문제에서 3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기울기의 최소값이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의 최소값이 0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극점 이상이 그냥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증가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그냥 기억하는 게 나아. 이 그림을 기억해라. 이 그림을 기억하고 그럼 이 꼭지점이 뭐다? 0 이상이다. 로 봐도 되고 그치?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각하면 F 프라임이 만약 이게 뭔가 이렇게 이걸 최소값 F 프라임의 최소값이 있겠죠? 그게 뭐다? 0 이상이다. 이렇게 가져보세요. 또는 판별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돼? 쟤는 얘들아 이게 0보다 위에서 크다고 해보면 큰일 나요. 판별식은 x축과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있어 없어? 없지.
판별식 0보다 작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450번, 451, 452 다 마찬가지야. 해보세요, 여기. 450번부터 쭉 풀어봐. 요걸로 생각하면 돼. 항상 얘들아, F로 풀지 말고 F 프라임으로 푼다. 증가감수로 풀 때는 F 프라임으로. 진아 이해하고 있지? 네. 응. 영문. 아니 너희는 개념적인 걸 미리 정확하게 된다니까. 시험 때 개념적인 게 나온다니까. 그렇더라 너네 학교는 관찰해 보니까. (451번은) 마이너스니까 그냥 거꾸로 해서 그냥 방향만 바뀌어 있는 거야. 방향만 바뀌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위로 불러주는 거야. 이형은 다 풀었니? 다 했을 것까지? 다 풀었으니까. 잘하고 있네, 윤호. 얘들은 증가감소만 제대로 일단 하자. 또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너희 그 452번 볼게요. 여기가 450번은 답이 뭐가 나오니? 450번에 답 좀 불러봐. 자, 447번부터 447번에 1번, 448번에 4번, 449번에 15, 450번에 5번, 451번에 1번, 452번에 4개. 자, 45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말뜻 자체가 감수함수라는 얘기야. 감수함수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3개겠지, 거꾸로. 이 그림이 3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2개잖아, 감수는. 이 중간에 엮인 건 상관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대하니까. 그래서 얘는 판별식 0, 판별식 0이 전과 판별식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알겠죠? 뭐의 판별식? F 프라임의 판별식. F 프라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x제곱에 6a 파이 x의 마이너스 8.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게 증가함수를 한다는 거랑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할게. 그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너희가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가로등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구성을 해볼게요. 그럼 결과가 K라고 해보자. 그러면 F1이 K지, F2도 K지, 그치 준아야? F3도 K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역함수를 물어보면 역함수는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근데 F 역함수 K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그래?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역함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그냥 대충 뭐 가로 걸림 역함수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F 역함수 K 정의를 못하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너희 1대 대형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또 수능 대비하면서 내가 좀 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대 대형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된 거 쳐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통 이렇게 된 게 지금 역함수가 없다는 거 다 이해를 하지. 그지? 왜 그래 지금 설명했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얘도 역함수가 없거든. 얘는 여러 개 걸리진 않아. 얘 역함수가 왜 없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럼 F 만약에 역함수 2를 물어봤어. F 역함수 2라는 건 F 역함수 1이라고 나올게. 무조건 답이 하나만 알는 함수를 정의하려면 근데 얘는 FK가 2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다 뭐 넣어서 2 나오는 거 있어? 뭐 넣어서 2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고. 얘도 역함수가 없다. 그럼 역함수가 없는 건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 걸려도 역함수가 없고 이렇게 빈 부분이 있어도 역함수가 없어. 다 얘네들 모두 다 1대1 대응이 아닌 케이스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씩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거꾸로 대응을 할 때 답이 하나씩 대응이 돼서 나온다. 알겠죠? 안 되는 거 이해했지? 왜 그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왜 안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외워서 하면은 나중에 더 문제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영향을 주면 돼요. 453번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은 6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와. 넘어가서요. 자, 494번. 얘들아, 여기가 있잖아. 사실 그래프를 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가지고 좀 어려워. 이거는 오늘 좀 천천히 설명할까 잘 보세요. 이게 거의 가로잖아. 1에서 2 사이에서 감소한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소하는 구간이 1에서 2라는 얘기야. 감소하는 구간이 1에서 2다라는 말이랑 1에서 2에서 감소한다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야. 다른 거죠. 그러면 너희 정신 차리고 있어? 공부를 할 때는 아직 문제는 요절해도 수학여행? 너희 수학여행 가나 다음 주? 속초? 그럼 강원도 어디? 속초 강원도. 아, 네가 일본이라. 아니, 몰라봐. 우리나라 지리에 대해서. 하지 않는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 강원도가 속초가? 네. 속초 어디 가는데? 지금 어? 여러 가지 다 와요. 여러 가지 가봐? 그럼 숙소는 어디 잡았어? 속초. 아니, 사실 그거 몰라? 속초 어디? 저희 안 하는 어디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 데나 데리고 가서 잘하는 데서 사? 엄청 큰 나라인데 금 층가 11층? 12층? 아무 데나 몰아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좋겠다. 너희 딱 좋은 날씨에 갔잖아. 너무 좋겠어. 선생님이 너희가 가는, 내가 금토일 가나? 네, 아니요. 수업금이요. 수목금까지. 네. 그래, 너희가 가는 그날 나는 대회가 있어. 고등동문 골프대회. 고등동문, 그래서 10팀이 나가는 거야. 10팀. 고등동문 대회. 5등 안에 들어야지. 어? 네, 잘하라고? 파이팅 하라고? 네. 너희도 수학여행 화이팅해. 근데 나 누구랑 일하러 와야지. 뭐 끝나고 또 이제 애들이 일 있고 하니까 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너희는 하여튼 그렇게 물법에 지금 할 때 잘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를 막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건 맞긴 한데 제대로 뭘 많이 해야지.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앉아만 있으면 뭐해. 뭘 아는 게 없는데 앉아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뭘 알아야지. 그래서 494번 보면은 fx가 x
보니까 그림이 3개.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중에 뭐 하나가 나올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제곱이 3이니까 결국점이 얼마나?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1인 거 다 알 수 있죠. 이게 쫙쫙 기본적으로 돼야 돼. 고객수 잘하려면, 할인 잘하려면. 자, 그럼 1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쳐다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감소하도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얘는 되게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하라 그랬어. 자, 감소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S. 지워버리자. 됐죠? 자, 그러면은 뭐 너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자, 1의 위치는 너무 정해져 있지. 그지? 그러면 2만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기가 1인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그려보면 맞지? 풀마풀? 풀마풀 맞죠?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고. 그럼 이 지점은 누구의 근이야? 딱 이게 내가 근이라고 주면 알았지. 누구의 근이야? 이거 근이네? 이거 도함수의 근이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그죠? 근데 나는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문제 넣어버리기도 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 넣어버려도 돼. 너 이 지점 구할 수 있는 거니? 이 지점이 뭔데? 이거의 근이지? 그럼 그림식은 이 지점 알아 몰라? 아, 그렇게 해도 되지. 이 지점 구해버려야 해. 그림식 넣어서 A분의 마이너스 B의 반 3 1만 루트 4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당연히 큰 쪽이니까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약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말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서 이게 근이다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 아니? 그러면 3은 1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지점이랑 2랑 비교했을 때 2에서 분수하는 2가 여기 있는 건 괜찮지. 2가 딱 이 지점에 있는 건 상관없어. 2가 근데 여기 있으면 돼? 감초에 2가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 감소하니? 아니잖아. 얘의 위치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그러니까 2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그치? 2보다 얘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시험에 문제 맞춰 급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야 돼. 이거 넘기면 1, 3, 루트 빼기 3의 1.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너 해봐. 뭐 나오나 제곱해가지고. 아니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꼭 저런 거니까. 그럼 A범위 뭐 나오니? 9. 이렇게 되면 아니 왜 다들 그 주에 다 강원도로 가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주에 다 강원도로 가는데 너희 가는 주에 다 강원도로 가던데. 자 이거 이해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게 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싫기 때문에 그네식적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싫으니까 뭐를 하냐면 함수값의 도를 여기가 설명한 내용이 많아. 이게 싫기 때문에 함수값의 도를 보는 거야. 함수값의 도를 왜 보는 줄 알아 얘들아? 함수값의 도는 너희가 앞에서 뭐 사이값 정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했지만 함수값의 도를 통해서 어떤 근의 위치를 추론하는 문제를 쓸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너희가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다 음수가 나왔어. 여기에 암수가 있어. 그럼 확실히 근은 어딨어? 이 사이에 무조건 나타나는 거 알잖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지점을 구하지는 않더라도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함수값의 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그린 거고 함수값의 도를 통해서 푸는 거는 2의 위치가 2가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1을 넣었을 때 뭐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된다. 함수값의 보호가. 그래서 F 프라임이가 0이다. 이렇게
위치를 따질 때 얘는 함수값을 따지면 만약에 너희가 요 그림 구할 수 있으면 요 그림 구할 수 있다면 이 근이 1과 이사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그러기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함수값의 고를 문제 푸는데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되고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면 분명히 이 사이로 근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이 반대 생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함수값이 역구조일 때가 있어. 그래서 어려워져. 자, 일단 무조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순서가 1번이 함수값이야. 그래서 FE 양수, FE가 양수를 했어요. 했더니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겠다 양수예요.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양수야. 그럼 부호가 같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면 보장이 있어요?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판별식이라는 걸 써요. 판별식을 안 써주면 그림이 두 개서 만나는 걸 몰라. 너희 생각해봐. 함수값이 양수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야. 그럼 판별식까지 썼잖아? 근데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판별식을 써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했지. 근데 문제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꼭 이 사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1 넣어서 양수, 2 넣어서 양수, 두 점을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거든. 이름이 두 점 여기서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를 해주냐면 또 플러스 8 해줘. 축이 1과 2 사이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그래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순서가 뭐다? 함수값이 따져주는 게 먼저 순서다. 함수값이 따졌어. 그래서 함수값이 따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음수가 생겼지. 생겼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당연히 이 사이분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 넣어서 양수, 2 넣어서 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날 일이야? 부호가 지금 같잖아. 같으니까 그게 어디 생긴지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잡아주고 근의 개수를 잡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근의 개수를 잡아주고 어떻게 돼요? 축이 이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이 조건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 판대 우리가 외우잖아. 이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495번을 한번 연구해봐. 어떻게 하면 돼? 그림을 그려봐요. 막 그냥 답만 되는데 집중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 뭐 대칭축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 455번. 얘들아 이거 막 무조건 공식에 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가면서 그 함수값의 도를 봐야 하는 거야. 저 함수 그려놓고. 너희 있잖아. 너희가 해결 안 하고 자꾸 이쪽으로 하면 안 돼. 내가 계속 얘기했지. 선생님 개념 알려주지만 너희가 적극을 해야 된다고. 455번. 얘들아 이거 세근해학 뭐 나오니? 세근해학 이거 분의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나와 3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1이죠? 1인 거 알지? 1이 픽스가 돼 있어 자리가 1은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어야 돼. 그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잖아.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2랑 3이 어디 있어야 되는 1은 여기 있으니까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3이
3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너희가 이거를 근해 공식을 넣어서 이 위치를 구해가지고 3이 이거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기가 계산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라고 3을 달 필요가 없어. 왜 그런 거야? 이게 생각해봐. 2는 어차피 공식점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뭐만 따지면 돼? 3만 따지면 되는 거지. 3 넣어서 뭐 되면 돼? 0 이상 되면 끝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문제마다 적용되는 상황이 달라. 여기서 함수값만 끝나. 3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a가 뭐가 된다? 0 이상 된다. 따라서 a는 3, 2 이상 이렇게 되겠죠? 답은 3. 자, 너희 456번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얘들 이 문제 잘 관찰해봐.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인데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7이죠. 맞지? 근데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함수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0 이하가 되면 어때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서 0 이하. 그다음 2 넣어서 12 플러스 4a 마이너스 7이 0 이하. 이렇게 넣어서 써봐요.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답이 끝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음수지. 음수지. 그지? 음수면은 얘가 무조건 아래로 올라오니까 플러스는 무조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근이 생기죠. 양쪽에. 안 생길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넣으면 무조건 그림이 마이너스 플러스 0 이하, 2 넣어서 0 이하 되면 무조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거 풀면 되고 98? 둘 다 되는 거.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4분의 5 이하 이렇게 나오지. 답은 1번 나오죠? 얘들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다음 시간부터 또 원래 아니 너무 좋아해. 너희 너무 하기 싫어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 목요일날 열심히 하자.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열심히 하잖아. 목요일날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숙제는 안 낼게요. 오늘.